뉴스토크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대남 사건을 보면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김대남의 수상적인 해당 행위에 대해 당은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남이 누군가요? 그는 강릉 출신으로 연세대 토목과를 나와 도급순위 500건 밖의 건설업체인 현진에버빌에 근무했다는 것이 알려진 경력의 전부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경력으로 대통령실의 간부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런 자가 대선 기간이 어수선한 틈을 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조직 관련 업무를 맡은 후 대통령 당선 후에는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3급이라죠 아마. 그 자리는 150여 개에 이르는 시민단체와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맡고 있는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4.10 총선을 앞두고 2023년 말 퇴직한 후 대통령실 근무를 내세워 국민의힘의 강남구청장 예비선거를 비롯 용인 갑가을 국회의원 예비선거 등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했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니 자연스러운 것이 맞겠지요. 당대표 경선 중에는 나경원 의원이 캠프에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힘있어 보이는 후보가 나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놓고 뒤로 물러나 대가를 요구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철새 정치인들이 늘 보아오던 행보와 그리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가 당대표 경선 기간 중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음해성 루머와 함께 당 공식 루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수한 자료를 좌파 유튜버한테 전달해서 한동훈 후보를 비난해 주도록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이라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 고발사주 의혹이라 해서 늙은 박지원과 젊은 여인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지요. 각설하고 그 기자와의 통화 녹취 파일이 3회에 걸쳐 서울의 소리라는 곳을 통해 공개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자 김대남은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나이 치기 어린 넋두리가 일파만파로 번졌다며 빨리 그만둬야 논란이 불식되겠구나고 말하며 국민의힘 탈당에 이어 그가 만고땡이라며 버티던 노른자의 감사 자리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대남이 통화한 내용과 그 사실 유무는 국민의힘에서 자체 조사하면 될 일이니 굳이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접촉한 기자가 이명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수는 2021년 대선 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미끼로 7시간여에 달하는 김 여사 녹취록을 서울의 소리에 전달한 장본인입니다. 그 녹취 파일을 MBC가 받아 대선 한 달 전에 총 2회분을 보도하려고 준비하고 1차분을 보도했다가 반응이 좋지 않자 나머지 방영을 포기했던 바로 그 이명수입니다. 이명수는 그 후 최재형 목사라는 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파우치를 직접 구입한 자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음해 관련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란 말입니다. 무언가 대통령실 내부에 세작질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자가 김 여사를 끔찍하게 음해하는 데 앞장서 왔던 기자와 형님 동생 하면서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복장을 터뜨릴 일인 것입니다. 낯이 두꺼운 종북 주사파들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색이 자유파를 표방하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근무했다는 자가 이런 지경이니 그야말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명수와 통하면서 대통령을 꼴통으로 묘사하고 김 여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만들어냈습니다. VIP 근처에도 다가가기 어려운 일개 행정관이 대통령실 내의 감춰진 이야기를 모두 다 아는 듯 과장해서 떠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결국 이는 기강회의와 관리 소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문제점을 되짚게 만듭니다. 첫째,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근무했던 자를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밀어넣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지기 싫어서 발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력만 놓고 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김대남을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업무를 맡겼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입니다. 본인은 진급 못했다고 하소연까지 해댑니다.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본부장이 다른 조직의 천고로 채용한 것처럼 나오는데 일단 같은 연세대 동문이고 나이도 별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이 벌어지니 회피에만 급급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 근무가 철새들이 안식처가 되어서 잠시 쉬어가며 경력 세탁해서 선거에 나가거나 또는 여의치 않으면 좋은 자리 물색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 같아 시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퇴직자 44명이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 100%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한시적인 자리인 만큼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더 심했으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리라도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인사가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통령보다 많은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으며 할 일은 별로 없는 그런 자리는 차라리 없애는 게 사회 정의에 맞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문제 역시 민정수석실 폐지가 가져온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려면 무엇보다 민정수석실이 철저한 경력과 이념, 인성검증과 시스템에 따른 분석이 있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데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법무부에서 책임없는 형식적인 검증만 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통제했다고 볼 수 있지요.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지시할 필요가 없지요. 민정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지시가 내려가니까요. 책임도 안 지지요. 문재인이 그 대표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고 너무 쉽게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것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대던 김대남이 서울 보증에 사표를 냈다는 것입니다. 저런 자들에게 비단 금침 깔아주려고 자유우파 시민들이 불철주야 투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치부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권력기관 내에 숨어있는 지회주의자와 배신자들을 추려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바로 이런 일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나요? 김대남이 가니 이번엔 명태균인가요? 자신이 그릇에 자리가 맞지 않아 이 정부에서 주는 직을 고사했다는 자가 김영선의 의원 시절 세비 절반을 뜯어갑니까? 거의 사기꾼 수준에 가깝네요.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은거 고인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리토코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